시작합니다. 네. 레코드 하셔서 나중에 전태 좀 보내주세요, 바로. 어, 어디 보자. 저도 어, 녹화 중이라고 뜨네. 네. 자, 혹시 여러분들 첫 시간에 대한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나 뭐, 의견 제시나, 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렇게 좋습니다. 질문 있으면 그때그때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질문이 없는 팀은 처음 본 것 같은데, 질문하셔야지 좋은 팀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는, 기쁨이가 나갔다가 들어왔구나. 음. 언제 한번 여러분들 단체로 저희 농장 한번 오세요. 저희 농장 한번. 제가 지난주 말에는 평화의 댐을 갔다 왔는데, 비수꾸미 길하고,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활도 좀 쏘실 뿐만 아니라, 불멍도 하시고, 저희 집에 닭과 오리를 저희가 지금 한 100여 마리 키우는데, 오시면 닭도 잡아먹고 오리도 잡아먹고 그런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환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주도에서 책을 저희 스마트 스토어로 시키시면 택배비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교보나 이렇게 알라딘 통해서 시키시든지 단체로 시키시면 제가 필요한 부분은 사인해서 다른 선물과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택배비도 좀 아끼고. 그래서 여러분들 책들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기쁨이 은영대 다 들어오셨죠? 자, 스코필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공부 좀 하셨잖아요. 그죠? 공부 좀 하셨고, 제가 아무래도 오늘 우리가 명칭이 심화학습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심화학습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책 소개부터 시작할게요. 어, 자, 제일 편한 거는 만화책. 자, 우리의 친구 스코필드. 제가 다 작성한 겁니다. 스코필드는 뭐, 워낙 많이 저희가 연구를 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유튜브에서, 스코필드 김재현 치면은 영상도 많이 나오니까, 뭐, MBC, KBS, SBS 다, 심지어 국회방송, 아리랑, 별 이상한 데까지 다 많이 영상들이 올라가 있어요. 짧게 짧게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만화책에 학습 만화입니다. 저희가 뭐 손양원 주기철에서 만화를 한 열대 권 만들었는데, 전부 다 학습 만화식으로 해서 애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고요. 자, 스코필드는 거의 모든 기록을 제가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이 책에. 방대한 학문적 작업인데, 자, 제가 재미없게 기록과 기억을 통해 본 프랭크 스코필드. 이 책은 스코필드 박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신 지 100주년, 2016년에 여러분들 그 화장품 회사 중에 아모레 화장품 알죠? 거기 서경구의 회장님이 1억을 주셔서 저희가 만든 책인데 스코필드 박사님이 남긴 친필 원고들 이런 식으로 친필 원고들 정리해서 사진 원고 다 해서 한글로 다 번역하고 현대 한글에 번역하고 또 이 책이 또 영어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으로 벌써 박사학위 논문이 나왔고요. 데이터베이스가 아마 끝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전의 힘이 무섭다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 역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원천 기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원천 기술. 그러니까 그 기술을 만들어 놓으면 그 자체가 결국은 돈이 되는 거예요. 자산이 되고. 그래서 이 책 한 권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박사 논문이 나오고 영상이 나오고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어, 숙대에 있는 어떤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정부 지원받아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한다고 우리 보고 협조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협조를 했고 이게 전시가 되고 음악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남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특히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본인이 직접 보고 해석을 해야 돼요. 본인이 직접 보고 해석도 하고 어느 지역에서 누가 썼는지. 근데 여러분들은 스승님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 처한 게 요즘은 챗 GPT가 있잖아요. 저도 돈 내고 쓰고 있는데 챗 GPT 들어봤죠? 얼마나 똑똑하냐면요. 서울대학교 석박사 아이들 데려다가 조교 쓰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정말이에요. 아, 정말 제가
요즘 책을, 중세에 대한 책을, 중세 기독교에 대한, 제가 중세 기독교 전문가예요. 책을 몇 권 쓰고 있는데, 누가 책 쓰라고 돈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세상은 참 즐거운 세상이에요. 시골에 있는 농부 보고 책 쓰라고 돈도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정부기관에 프로포잘도 내고, 이렇게 책을 쓰고 있는데, 챗GPT가 너무너무 뛰어난 애야. 여지간한 건 다 나와. 여러분, 라틴어 저희처럼 배울 필요 없어요. 저희는 이제 서양 중세라다 보니까 라틴어도 해야 되죠. 독일어 읽어야 되죠. 불어 읽어야 되죠. 그래야지 중세 자료를 익히거든요. 영어로 논문을 쓰죠. 한글도 조금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언어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기본만 배우면 돼. 개론 1년 정도만. 나머지는 챗 GPT한테, 라틴어 이거 한글로 번역해봐 하면 쫙 번역을 해주는데, 나보다 더 잘해. 라틴어를. GPT가. 그것도 고민도 안 해. 얘네들은 알레고리, 이게 뭐죠? 이게 알고리즘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순서 배열하듯이 거의 즉각적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가서 공부할 때는 저희가 공부했던 대학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중요한 것은 뭐가 원전이고 뭐가 원천이고 그다음에 이런 원자료를 받았을 때 어떻게 읽어내야 되겠다는 여전히 창의성이 중요한 거죠. 창의성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시대 때는. 여러분 시대 때 언어를 위해서 선생님처럼 몇 년씩 안 좋은 머리로 이렇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기본하고 다닐 줄 알면 돼. 창의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GPT 시대에는 여러분들의 창의성이나 천재성이나 이게 자발성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스코필드에 대한 거는 지난 20년 동안 서울대학교에서 이 양반이 4월 22일 날 돌아가셔요. 소천에요. 서울대학교하고 이제 연이 이렇게 맺게 된 거는 원래 스코필드 박사님은 어디 보자. 자, 오늘 다 잊어먹을 거라고 간주를 하고 퀵 리뷰를 하자면 스코필드 박사님은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재직에 가난한 목사님이었어요. 주로 영국에서 아프리카로 들어가거나 중동으로 들어가는 선교사들에게 그리스어를 가르치는 조그만한 신학교에 클립 칼리지에 조그만한 신학교에 목사님이셨어요. 교수 목사님이셨어. 근데 다행히 사형제가 있었는데 세 명은 공부를 되게 잘했어. 그래서 후원금도 받고 장학금도 받아서 진학을 했는데 스코필드 박사님은 공부는 땡이었어. 땡. 맨날 자전거만 타고 맨날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놀다가 16살이 됐는데 아버지한테 한 소리 들어. 아주 잔인한 대화였어요. 잔인한 대화, 식탁 대화. 야, 16살이나 됐는데 아버지한테 밥을 얻어먹는 사람은 버러지와 같은 사람이다. 그걸 아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박사님, 목사 아버지께서 이쁜 아들을 앉혀놓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네 나이, 여기 16살은 없죠, 아직? 다행이네. 16살이 됐는데 공부도 안 해. 돈도 안 벌어와. 아버지가 벌어놓은 돈으로 밥을 얻어먹는 너는 버러지네? 이렇게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당시에 이제 영국인들은 전부 다 신대륙 가면은 캐나다로 갔거든요. 캐나다로 혼자 넘어가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정신을 차려서 공부를 해서 세계적인 수의학자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쥐약이 있죠. 쥐약, 와파린, 쥐 잡는 약. 이걸 발견하신 원천 기술을 가지신 분이 스코필드 박사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혈액 응고 방지제라고 이 양반이 세계적인 수의학자가 됐는데 당시 캐나다는 말을 많이 키웠거든요. 근데 말들이 자꾸 죽어가. 죽어간 이유를 보니까 피가 한번 뭘 잘못 먹고 피가 났는데 그게 안 멈춰. 그래서 그 피를 멈추게 만드는 약을 개발한 거예요. 기술을. 이게 스코필드 박사예요. 그 이상 묻지 마요. 저도 잘 몰라요. 자, 이 양반은 그래서 의료 교과서, 의학책에 나와요. 그 대단한 발견으로. 이 양반이 이제 거기서 세계적인 인물이 됐는데 한참 잘 나갈 때 25살에 연세대 세브란스, 지금의 세브란스 연세대죠. 세브란스에 있는 올리버 에이비슨. 그 양반 또 토론토 출신의 선교사예요. 편지를 보내요. 이 한국에 지금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우리 모교 후배 중에 당신같이 뛰어난 사람이 있다니, 당신 같은 사람은 한국에서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한국에 올 생각이 없습니까? 라고 편지를 보내요. 그럼 제가 아까 인생의 11조 이야기했죠? 나 같으면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개고생을 해서 내가 못 먹고 사느라고 소아마비까지 걸려서 개고생을 해서 이 양반은 평생 왼팔하고 오른발을 자유롭게 못 써요. 왜? 유학하면서 못 먹고 공부하느라고 이 양반이 소아마비가. 그랬는데 이 양반이 모든 걸 때려치고 한국으로 들어오시죠.
그렇게 와서 4년 동안 3일 만세 운동의 가장 중요한 외국인 인물로서 활동을 하죠, 동시에. 그리고 이 양반이 여러분들 코로나 겪어봤죠, 코로나. 동시에 코로나 하면은 1916년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의 코로나보다도 더 많이 죽였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죽여나갔고 우리나라도 많이 죽어나갔어요. 근데 그 지금의 그러니까 1916년판 코로나에 해당되는 스페인 독감을 수만 명을 표본 조사를 하고 논문을 썼던 사람이 누구? 스코필드 박사님이었어요. 우리 논문이 많아요. 동시에 이 양반은 한국의 의료, 위생학 여기에 대해서 탁월한 업적을 냈으면서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민족 대표 34번째라고 부를 정도로 큰 중심에 있었어요. 제암리 학살 사건 다 기록하고 영어로 글을 작성해서 전 세계에 알리는 분이 스코필드 박사님. 유일한 분은 아니지만 가장 영향력을 크게 미쳤던 분이에요. 그 원고 다 여기 담겨 있어. 친필 원고.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열받죠. 자, 여러분들이 오늘 심화학습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본 입장에서는 때를 잡을 수가 없어. 왜? 1902년에 영일 동맹을 맺어요. 동맹이라는 것은 일본이 머리 좋죠. 당시에 영국이 굉장히 힘이 세니까 영국, 우리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이렇게 군사동맹 맺은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 서로 존중하자, 싸우지 말자, 때리지 말자, 영일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후방에서 치고 못 들어오도록 막아요. 그런데 당시에 캐나다는 영국에 속해 있죠. 1950년대까지. 그러니까 영국 국민이야, 영국 국민. 영국 시민권을 가진 캐나다 주민이야. 그러니까 스코필드를 못 잡아. 왜? 이거는 영국하고 협약이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스코필드 박사님은 자신의 신분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한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죠? 그래도 손을 못 대거든. 더군다나 외국인이잖아. 일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열받아.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시민권 연장, 영주, 뭐죠? 비자 연장을 안 해줘요. 스코필드 박사님. 그러면서 1920년에 강제로 떠나게 되죠. 근데 제가 그러니까 2016년에 스코필드 박사님 내한 100주년, 한국에 왔던 10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정부의 지원도 받고 뭐 기업들의 후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했어요. 그때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영국에 남아있는 아직 한국에 100년 동안 한 번도 공개가 안 된 스코필드 박사님의 친필 원고가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승인부 회장님, 정운찬 총장께서 제가 선생님 돈이 좀 필요합니다. 1억만 좀 갖다 주세요. 또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정운찬 총장님은 굉장히 스코필드 박사님이 키운 애제자이기 때문에 정말 그 바쁜 와중에 또 돈을 갖다 주셔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 날아갔는데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어요. 일본으로 1919년 가을에 이제 스코필드 박사님이 3.1운동 전체를 조감하는 거의 한 250페이지 정도의, 한 300페이지 정도 되구나. 책을 써요, 책을. Unquenchable Fire라는 책을. 꺼지지 않는 불꽃. 이걸 동시에 타이핑을 해요. 타이핑을 하는데, 타이핑을 이렇게 두 겹씩 놓고 하거든요. 먹지를 사이에 넣어서. 도구를 써요. 한국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는가? 일본의 억압이 어떤 수준인가? 한국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국제 정세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에 거의 한 300페이지, 298페이지구나. 그 책을 쓰셔요. 그 책을 쓰는데 그 두 원고가 내려오면서 100년 동안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는데 그 일부가 영국에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영국 고문서 이제 중개인을 만나서 영국까지 날아가서 제가 문서학자니까 제가 확인하고 제가 이제 자료를 구입을 해왔는데 좀 적지 않은 금액을 드리고 구입을 해왔어요. 구입을 해왔는데 참 눈물 나는 게 자기 형제들 삼형제는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근데 자기는 좀 외톨이였잖아. 쉽게 말하면 스코필드 박사님은 그러니까 거의 교류가 없어요. 형제들하고. 근데 자기 형에게 보낸 편지가 100년 동안 개봉도 안 된 편지가 있었어요. 보물이죠. 그 편지를 제가 개봉하는 순간 제가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이었는데 대한민국의 지금 아픈 아이들의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를 당시 영국에서 나오는 칠드런스 매거진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는
1900년대 초반에 매월 50만 부가 발행되는 50만 부니까 어마어마하죠? 뭐 만부 발행도 쉽지 않아요. 50만 부가 매달 발행되는 잡지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잡지죠. 영국이 사실 문화적인 산물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에 보내달라고 자기 형에게 편지를 보내요. 글을 써서요. 촘촘해가지고 접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왜 민비는 시해 당했어야 되는가? 왜 조선의 여학생은 일본의 이 총칼에 의해서 어? 가슴이 오려지고 피를 토하고 죽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써서 보내요. 이걸 좀 실어달라. 칠드런스 매거진. 근데 그게 개봉조차 안 돼서 100년 동안 그 가운데 이 자료 묶음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책에 다 담았습니다만은 도전적이었어요. 역사학자로서는. 현장의 힘이에요. 그런 게. 그리고 제가 그 양반의 고향 럭비 운동 알죠? 럭비 운동.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고향 다 가고 자료 사진 찍고 자료 확인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책을 냈는데 그런 경험 좀 있었습니다. 우리 스필드 얘기하면은 대한독립 만세 서울시청 앞이나 재앙리 학살 현장을 사진을 찍고 정리하고 세계에 알렸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굳이 우리가 롤 모델로 유일하게 삼을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그와 같은 감동 어린 이야기, 이 감동 어린 이야기는 보편성을 띠는 거잖아요.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열심히 했다 하는 것도 좋은 이야기인데 그때는 보편성을 획득을 못 하잖아요. 보편성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가슴속까지 후벼 파고 들어가서 감동을 주는 게 보편성이잖아요. 정서적 보편성, 영적인 보편성, 그 다음에 휴메니티죠. 그러니까 인간성의 보편성이잖아요. 그걸 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스코필드 박사님은 그렇게 나가서 사이에 한두 번 한국에 들어오시지만은 은퇴하시고서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1926년에 이제 방문을 하기도 하지만 당신도 바빴고 세계적인 수의학자로 가르쳐야 되고 얼마나 물론 미국에서도 한국을 위해서 많이 강연도 하시고 한국의 젊은 아이들을 학비를 대기 위해서 강연도 하고 모금 활동도 하시고 정말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1958년에 조선 정부 수립 10주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친구니까 불러요, 국빈으로. 우리나라에 좀 오시겠습니까? 해서 오셔요. 오시는데 이제 이 양반이 은퇴도 하고 어떡하겠어. 그때 자기가 캐나다에 안 들어가시겠대. 나는 이제 캐나다 안 갑니다. 나는 한국에서 살겠습니다. 뭐, 이 양반이 이렇게 활동하는 데는 가족들의 희생도 많았죠. 사모님이, 선교사들 예전에 와이프들은 많이 그랬어요. 현지에서 적응을 못 하니까 거의 정신적인 고통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찍 캐나다로 들어가셨는데 나중에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이제 자기는 이제 한국에서 뼈를 묻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세계적인 인물이죠. 그냥 뭐 한국의 독립 과정에서도 중요했던 인물이지만은 워낙 수의학계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음날 서울대학교에서 수의과대학에서 우리가 교수 자리 줄 테니까 여기서 가르치시라고 그 정도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기독 활동가들이 말이죠. 이제 약간 번다간 이야기지만 기독 활동가들이 저도 기독 활동가였잖아요. 지금까지 늘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활동에만 전념하지 말고 자기 분야의 최고가 돼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 아까 몰아붙이는 거 그랬죠. 그 이유가 그렇다고 우리가 몰아붙이지 않은 자를 저주하거나 욕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진정한 우리 기독교인이기에 앞서서 인간은요. 내가 세상에 온 이유가 있잖아요. 몰아붙이고 실수만 있다면 그 분야에서 정말 최선이 돼서 최고가 되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분들은 한 번도 내가 이 분야에서 최고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못 해요. 정신이 없어서. 어쩌다 보니까 최고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그런 말 하죠, 우리가. 뼈를 갈아 넣는 정신으로. 세상에 정신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뼈를 갈아 넣는 심정으로. 지금은 뼈는 갈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청춘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돼, 지금은. 나중에 스님처럼 능력도 안 따라오고 돈도 없으니까 그때 뼈를 갈아 넣는 거예요. 내 몸을 조금 갈아서 파는 거예요. 어?
우리 젊은이는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청년이죠, 청년. 홍성환 사님은 그 정도 인물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재밌는 게 이제 서울대에서 가르치면서 세브란스의 이야기보다는 서울대 스코필드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때. 되게 이제 재밌는 이야기. 가끔 이제 연세대 의대 이렇게 학장님이나 이제 교수들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연세대 얼마나 많은 좋은 분들이 많이 왔어요, 세브란스에. 많이 왔고, 사실 스코필드 박사님도 세브란스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근데 묘하게 말년에 그냥 이렇게 빛을 환하게 본 거는 아무래도 또 서울대 위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서울대에서 그렇게 수화학과를 가르치면서 쟁쟁한 후배들을 길러냈죠. 할아버지 시절에.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 양반이 그게 69세 때 그런 결정을 하셨는데, 79년생이니까요. 한국에 와서 그 70의 나이에 시작했던 게 아이들을 기르는 일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국회의원 때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국회의원 될 줄 누가 알았나? 서울대 총장에 나올 줄 알았나? 가난한 애들, 성실한 애들 데려다가 성경 공부 숙대, 중앙대, 서울대 애들 데려다가 앉혀놓고 성경 공부 시키고 할아버지가 인생을 논하고 영어를 공부시키고 그러면서 고아원도 가서 도와주고 그 고아원 불교에 속한 고아원이 하나 있고요. 봉은사. 또 하나는 지금 저쪽에 제가 그 유치원도 제가 갔는데 서울대 영문과 교수님 중에 백낙천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되게 똑똑한 분이셔요. 시민운동도 많이 했고요. 정말 어떤 제야운동도 많이 했던 저희 때도 배웠어요. 그런데 그분 사모님이 지금 그 고아원 원장이신데 제가 몰랐어요. 그러니까 스코필드 박사님이 너무너무 많이 도와준 고아원이에요. 고아원인데 제가 한번 찾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백낙천 교수의 사모님이 근데 그 학교 전부 다 대순 진리회 쪽이거든요. 대순 진리회 우리 어르신들은 아시죠? 불교 쪽에 불교 우리나라 전통 종교 쪽이에요. 종교를 넘어서서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도 기독교인이 있겠죠. 많이 지원해 주셨어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제 1970년 4월 12일 날 돌아가셨고요. 거의 뭐 국빈 대우였죠. 돌아가실 때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현충원, 서울에 오면 동작동이에요. 한강 옆에 있는 동작동에 현충원이 있어요. 그게 본산이잖아요. 대전 현충원도 있고 서울 현충원에 애국지사 묘역에 유일하게 묻힌 서양이네요. 중국인 두 명이 있어요. 외국인이. 근데 그분들은 좀 시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인데 그 정도로 국가에서 예를 지키는 분이에요. 그때 이제 중학교 때 이렇게 교육을 시켰던 분이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국무총리였고, 그분이 이제 총장으로 있을 때, 서울대학교에서 기념해 오던 스코필드 기념일을 총장급으로 올려요. 4월 10일. 그래서 매년 4월 10일이 되면 서울대학교 총장하고 큰 행사 때는 부총장이 서울대에는 3명이 있어요. 부총장이. 총장 한 명에. 다 참여하게 되는 행사로 격상을 시켜놨어요. 서울대 행사. 정은찬 총장이 머리를 잘 쓰셨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4월 10일에서는 서울대에서 우리가 추념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책을 만들어내고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박원순 시장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이문, 지금 서대문에 있는 쪽, 돈이문에 박물관 마을을 만들어요. 그때 이제 아파트를 만들면서 땅을 기부하는데 그 땅에다가 서울의 근대사, 현대사를 좀 조망할 수 있는 박물관 마을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그 마을에 이제 저희가 서울시에서 전시를 몇 번 하면서 제가 좀 공간을 주시라. 이렇게 스코필드 박사님이 서울시의 명예 시민이거든요. 명예 시민. 아니 이게 서울시의 명예 시민인데 좀 공간을 주셔서 좀 기리면 좋겠다 해서 지금 돈이문 박물관에 스코필드 박물관이 생기게 된 겁니다.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학금도 냈던 거고 서울시에서 매년 4월 12일에 행사하면서 냈던 책이 이게 논문 모음집 캐시버는 스코필드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나라에 나름 뭐 총장이나 나름 열심히 했던 분들 매년 논문을 저희가 담아서 책으로 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읽어도 좋은 책이고요.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서 풀어나가죠. 자,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와 한국. 이 책은 되게 감명적인 참 가슴 어린 이제 가슴 아린 이야기가 좀 들어있는데 제가 2016년에 스코필드 박사 100주년 행사를 하면서
스코필드 박사님이 공부했던 때는 토론토에 있었어요. 수의과 대학이. 근데 그게 이제 대학이 발전하면 이렇게 자꾸 이제 분리되잖아요. 지금은 구엘프 대학이라고, 구엘프 대학이라고, 토론토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되게 좋은 전 세계 수의과 대학 중에 한 손가락 안에 드는 학교예요. 그 학교가. 스코비스 박사님이 가르쳤고, 거기에도 이제 기념실이 만들어져 있고요. 관계자들이 좀 협력을 해서, 제 이전의 관계자들이, 그쪽에 도움을 받아서 아까 말했던 Unquenchable Fire,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그 책의 원본을 찾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어요, 제가. 어, 음, 그 가치는 좀 과하게 말하면 조선 왕조실록 비슷할 거예요, 우리 분야에서는. 근데 그게 부부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1970년까지 추적이 되는데 그게 사라져요, 우리 손에서. 그리고 제가 영국 가서 구한 거는 이 책이 전체, 이 책 전체 15장으로 돼 있는데 15장 한 부분만 제가 원본을 구해왔어요. 근데 나머지를 구할 수가 없어서 고민하던 중에 이 책을 마지막 봤던 분이 이 몰티어 여사였어요. 몰티어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이 Unquenchable Fire 원고를 전체 책을 마지막 보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이제 논문 형태로만 제 손에 들어왔다가 제가 이분이 미국 LA의 샌디에고 쪽에 사시는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직접 집을 방문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옆 사람의 옆 주인의 말에 의하면 제가 도착하기 일주일 전에 쏟아났었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그게 좀 아쉬운 순간이었죠. 그러니까 늘 역사학자들이 현장에 나가면 이런 경우가 뭐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겪는 그 어려움을 좀 대체해주는 위로인데 의미의 위로죠. 근데 이 책은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출간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저작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구엘프 대학 교수들하고 제가 논의를 해서 아마도 이 돌아가신 몰티머 여사도 좋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출간을 제가 번역을 해서 저희 팀에서 번역을 해서 낸 겁니다. 이 책 중점은 외국인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3.1 운동을 보았고 그리고 스코필드 박사님이 남겼던 대작 Unquenchable Fire의 원본을 인용해서 각주를 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나중에 논문을 쓰게 되면 대학을 가게 되면 논문을 쓰게 돼요. 그러면 내가 주장을 하더라도 그 주장이 어디에서 왔는가를 밑에 이렇게 적어야 돼요. 누구 책을 읽고 적었다, 누구 책에서 인용했다. 이게 각주예요. 영어로는 footnote라고 불러요. 그 각주를 써야지 여러분들 논문이 탄탄해지는 거예요. 논문이라는 것은 내 생각만 쓰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만 쓰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뒷받침할 만한 사람들이나 자료를 보고 그 논문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모르티어라는 여성분은 바로 그렇게 촘촘하게 이분은 드라이하지 않아요. 논문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있는 그대로 외부인의 입장에서 이 글을 쓴 사람이 스코필드 박사님이셨어요. 어, 뭐 저희가 이 정도만 해도 그 외에도 책은 많지만 여러분에게 아마 오늘 심화학습 개념이니까 제가 좀 책 정리를 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홈스쿨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대학교에 다니실 때 대학 가기 전에 짧은 논문을 하나 써도 좋아요. 10페이지, 15페이지 정도. 그래서 스코필드뿐만 아니라 뭐 많잖아요. 도산 안창호도 있고 김구 선생도 있고 뭐 이승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조할 만하게 50인 시리즈 저 뒤에 있지만 우리가 민족 지도자 50명, 기독교 민족 지도자, 순교자 50명, 선교사 50명 우리가 이렇게 선별을 해서 책을 냈던 이유가 방대한 바다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석을 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가운데 징검다리 역할, 한국에 들어온 3천 명의 선교사 중에서 이 50명 정도는 우리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순교자 중에서 이 50명 정도는 우리 아이들이 좀 우리 크리스천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선생님이 전문적으로 역사학자로서 직접 작업해서 낸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중에 들어있는 인물 하나 정도, 한 학기 한 명 정도 예를 들었어. 한 학기 한 명 정도? 아주 1년에 한 명 정도 공부할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다면 선생님이 기쁨으로 그건 도와줄 수 있죠. 가끔 글도 써놓은 거 저희 선생님이 마크해서 보낼 수도 있고 코멘트 할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런 작업도 역사 교육으로 하나 해보면 어떨까 해요. 현실 가는 것도 중요한데, 당연히 이제 내가 이승만에 대해서 쓰겠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순간 반반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뭐 긍정반, 이제 부정반인데. 여러분 좋아할 수도 있고, 스코필드 논문을 써보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조사도 하고 현장도 다녀보면서 논문을 써보는 거예요. 나는 이게 굉장히 좋은 역사 공부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거는 뭐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세계 역사의 크로놀로지라는 것은 연대기거든요. 크로놀로지만 공부하지 말고 그거는 여러분들보다도 구글링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챗 GPT가 효과적이고. 중요한 거는 역사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어? 어떻게 낚시질을 해가지고, 지렁이를 매달고 어떻게 던졌을 때 고기를 잡을 수 있느냐를 배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세팅에서는 오히려 주제를 하나 잡고 한 1년에 하나 정도.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1년에 한 명 정도 쓰다 보면은 몇 번만 해봐도 여러분 틀이 잡히죠. 아, 역사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그게 인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암리 공부해볼까? 그럼 제암리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요수 외양원에 대해서도 논문을 써보는 거예요. 소냥원도. 왜? 자료는 이미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라틴어 안 하고 독일어 안 하고 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이미 자료가 여러분들이 글을 쓸 줄 알고 내가 이미 다 작업을 많이 해놨어요. 잘 해놨기 때문에 인물이 됐던 주제가 됐던 장소가 됐던 쉽게부터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다못해 제주도 어때요? 이도종 목사. 제주도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거든요. 그럼 제주 기독교의 어떤 한 교회라든지 한 주제를 잡고서 가기 쉽잖아요. 제주도 차 타고 돌아봐야 1시간이니까 다 그죠. 너 무시한 거 아니죠? 제가 차 타고 돌아봐야 1시간이니까 가서 보기도 하고 또 살아계신 분의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역사 발췌도 해보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글을 써보는 거 이게 역사 공부예요. 역사 공부가 늘 무슨 저 유럽에 가서 존 칼빈이 살았던 제네바를 가거나 중요하지만 이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연습해서 여러분이 유럽을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그냥 기분 좋게 내일 떠나자 이게 아니잖아요. 나는 유럽 갈 때 여러분들이 뭐 한 6개월 준비하셔야 될 건데요. 가는 곳마다 한 사람씩 나눠. 그래 파리 가서 뭘 봐야 될 거냐? 왜 봐야 되느냐? 뭐가 있느냐? 아이가 한 명 논문을 발표했어. 파리 놀댐 시대라고 불러요. 시대. 노틀담 알죠? 대성당. 불났는데 올 말에 오픈한대요, 다시. 그리고 여러분 가시면 되잖아. 왜 노틀담이냐? 왜 시대냐? 그럼 그곳의 역사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그죠? 제네바를 갔다. 제네바 칼빈이 누구냐? 어려운 주제지만. 하지만 여러분 수준에서 5페이지, 10페이지 글 정도 쓸 수 있잖아요. 엄마들이 좀 도와주고. 그죠? 잘 되면 선생님도 좀 도와주고. 그러니까 역사 공부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어떨까 해요. 많은 정보를 아는 것보다는 보면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논문이라는 한 편을 써보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관점을 어떻게 가질 것이며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며. 야, 이렇게 뭐 너무 보수구나 쓰면 돼? 선생님이 그런 평가도 해줄 수 있고. 이건 네 생각만 이래? 근거가 뭐니? 라고 선생님 카멘트 해줄 수 있고. 이게 역사. 다른 거 보면 모르겠지만, 역사는 어떤 지식의 축적도 중요하지만,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현장의 역사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의 입지는 뭐죠, 보통?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 누구 글 좀 봐라. 누구의 역사관이 이렇지 않느냐. 이건 좀 들어가 있지 않겠느냐. 이걸 도와주는 게 선생님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욕심이 자료를 보거나 현장을 보거나 주변 사람들 만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 역사가거든요. 삶의 역사가. 근데 가서 글도 좀 받고 사진도 찍고 뭐 이렇게 해서 과제를 좀 만들어 가면 어떨까 해요. 그 과정이 여러분들 롤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면 올척을 낚을 수가 있어요. 하다 보면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와 이런 게 있었다니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길을 찾아갑니다. 오늘 질문 좀 받을게요. 스코프는 좀 아니까 아무리 질문이 나왔어요. 아무리 질문. 네, 오늘 너무 좋은 강의 들었죠? 다들 음소거가 되어 있는데, 어, 음, 저희 그 200억 건축보다 사랑을 키워라라는 주제를 왜 이 책 제목을 정하게 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에서부터 또 스코필드 박사님에 대한 그 책에 대한 여러 가지 산 증인으로서의 또 이야기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가 다 들었지만 또 그러니까 각자가 또 들은 게 다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그래서 음, 우리가 한마디씩이라도 이렇게 좀 음, 오늘 들은 음, 소감, 뭐 기억에 남았던 거 아니면 어떤 생각들 이런 걸 좀 잠깐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30초 음. 스피치, 1분 스피치도 좋고요.
예, 1분 정도 하셨네요. 저부터, 네. 예, 음, 저부터 좀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아이들에게 해주신 이야기 중에 균형 잡힌 신앙과 믿음을 갖자, 극강까지 음, 몰아붙이자, 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 저 좀 많이 와닿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역사 탐방 이야기를, 제가 이 책을 보니까 122페이지에 실어주셨어요. 저희가 서울 역사 탐방 돌았던 그 이야기가 고스란히 이 책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좀 네, 감동을 감사합니다. 받았습니다. 예, 아, 제가 감사했죠. 아, 예, 아, 유모차 끌고 다니고 막 우리 스카프 메고 다니고 그랬던 그 시절부터 작년에 은행나무 막 그 막 밟고 아, 막 이대 올라갔던 그런 음, 이야기들 여기 음, 책에 다 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음, 우리는 음, 지난 추억이지만 글로 남아 있으니 앞으로 또 음. 많은 대대손손 이 책을 읽는 분들이 또 이것들을 기억해 주시겠구나. 또 우리 자손들도 이걸 그래서 보면서 또 기억. 개정판에 제주팀 이야기를 넣겠습니다. 예. 다음엔 아마 우리 제주팀 이야기가 실리지 않을까 또 기대를 네, 해봅니다. 네, 예. 오케이. 네. 그래서 삶의 롤모델, 품앗이 저희가 지금 잘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주팀에서. 예. 서로가 함께 키워나가는 지금 이 시간들인데요.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한 명씩 좀 돌아가면서 느낀 점 좀 적극적으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시고 싶으면 그냥 음소거 해제하시고 바로바로 바톤 이어서 해볼게요. 지목을 해야 잘해야지 될까요? 선생님이 서울에 오면은 선생님이 맛있는 거 사줄 수 있어요. 맛있는 햄버거라도. 거 먹으려면 해야 됩니다. 하람이네랑 은유리네 좀 해주면 음, 어떨까요? 먼저? 네. 제일 먼저 들어왔으니까. 자, 하람이 음소거, 음소거. 오케이. 그, 음, 엄마가 해도 돼. 알겠어? 야, 저는 일단 그 해주신 말씀 중에 그 내가 누구인지 찾아가는 노력을 하라는 음, 말씀이 되게 와닿았거든요. 저부터도 음, 일단 내가 누구인지 아직도 못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와닿아가지고 저희 아이랑 같이 해야 될 것 음, 같아요. 음. 네, 우리 여성분들은 다 하실 거예요. 하람이 엄마지. 뭐 제 아내도 그런 것 같고. 네, 네,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한 감사합니다. 번씩 하시고, 더 하세요. 예. 음. 하람이 엄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희 김빛나래요. 아우, 이름 이쁘시네. 앞으로 빛나래 선생님께서. 아, 예, 감사합니다. 음, 하람이 이름만 쓰지 말고 앞으로 엄마 이름 쓰세요. 네, 얼마나 빛나래. 하람이나 하나님의 사람? 원래는 예, 한글로 지었어요. 그냥 한글 뜻으로. 예. 앞으로는 빛나래의 아들이야. 네. 좋습니다. 우리 은율래 한마디 해봐요. 예, 어, 은유리는 좀 쑥스러워해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느낀 게 뭐냐고 잠깐 물어봤는데 여기에 청소년에게 책 중에 음, 말씀해주고 싶은 부분에서 네, 자기의 능력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한번 끌어올려 보라는 그 내용을 한번 음, 해보고 싶다고 지금 아, 은유리가 네, 하고 싶어 하고 좋아하는 게 이제 손으로 뭘 음, 만드는 거거든요. 와, 네, 그리고 책 읽기인데, 그거를 한번 극한으로 하는 거를 음, 음, 해보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좀 저도 은유리가 그럴 수 있게 옆에서 많이 밀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은유리가 하는 음, 일들이. 음, 그래서 음, 부모로서 좀 은유리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같이 음, 옆에서 신앙적으로도 같이 갈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은유리가 또 그 인생의 11조를 드리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오늘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입의 11조는 많이 음, 들어봤지만 인생의 음, 11조를 드리는 게 뭐지? 라는 이제 고민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음, 좀 같이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봤으면 음, 좋겠다. 저희 가정 음, 내에서. 저도 처음 와, 생각했던 것 같고요.
음, 되게 그 음, 중요한 두 가지를 저희는 오늘 가져가는 것 같아서 너무 음. 감사합니다. 아유, 나중에 좋은 작품 만들면 사진으로 올려주거나 서울 오게 되면 선생님이 네, 언제 감사합니다. 제주도에서 초대되면 제주도를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번 아주 좋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말씀 좀 해보세요. 밑으로 기쁨이네. 이 기쁨. 네. 네. 저 오늘, 저기, 은율 어머니하고 좀 비슷한데, 인생에 있어서 11조라는 개념을 처음 들어본 것 네. 같았어요. 항상 11조 헌금? 이제 이런 거는 하는데, 음, 이야기 한 번 했었는데, 근데 저기, 박사님 거 이렇게 들으면서, 인생의 가장 한금기 때, 내 인생을 드리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잘 나갈 때. 그때 음, 그거를 버리고 소록도로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음, 궁금했어요. 그때 그 마음이 그 순종할 때 분명히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마음이고 또 왜 그 음, 한샘 마을을 택하셨는지도 궁금했어요. 저희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항상 이렇게 순종하면서 발버둥치면서 사는데 때로는 음, 막 주님 뜻이라고 갔는데 막 이렇게 헷갈릴 때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상황 가운데요. 네, 네. 그 확신과 거기서 할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좀 궁금하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 감사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네요. 뭐,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11조였지, 뭐, 네. 그때 이게 11조다 하고 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제일 막 그 좋은 거를 음, 이렇게 뭔가 음, 포기할 때, 그때 그 마음이 무너지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게 네. 무엇이었을까 궁금해가지고, 그게 좀 제일 궁금했어요. 오늘 계속 들으면서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컴패션, 네. 뭐 애잔함이라 할까, 동정이라 할까, 진짜 동정. 그러니까 제가 소록돼서 배운 거는 정말 한국 교회가 뒤늦게라도 뭔가 그동안 못했던 우리의 몫을 상징적으로라도 도와주자라고 봤는데, 7년에 제가 160번 정도, 170번 정도 오갔으니까 서울도, 서울에서 1000km, 그것도 마티스를 타고 오가면서 결국 느꼈던 거는 저를 정화시키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배움의 현장이었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때는 몰랐어요. 굉장히 힘들었고, 저도. 근데 제가 한 가지 배운 거는 가끔 놓는 거 있죠. 인생에 놓는 거. 놓는 게 의외로 쉽더라고요. 안 죽어요, 잘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몫에 죽는 거지.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줄을, 동아줄을 놓는다고 그래서 사람처럼 안 죽더라고요. 오히려 소록도의 경험이 있어서 제가 화천에 들어오는 것도 쉬웠을 수 있어요. 지금은 너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방금 주신 질문은 제가 더 아,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쁨이는 저기 롤 모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요새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너무 나눠야겠다. 좋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말 시키면 다 열심히 하실 분들이에요. 아유, 너무 좋습니다. 자, 수아, 지효, 아유, 이뻐라. 한마디 해봐. 둘이만 있나요? 아니면 엄마, 아빠 같이 있나요? 수아, 지효. 엄마, 아빠 없어? 옆에? 안 계셔? 한마디 할래? 아니면 넘어갈까? 이거 한마디 해봐. 누가 수아하고 누가 지효? 얘가 수학고 아, 지우요. 수학 할 거예요. 지우가 할 거예요. 수아가 한마디만, 한마디만. 아이, 수아. 어, 눈치 싸움 그만하고 한마디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음, 그래. 음, 음, 얼마나 더 기다릴까? 조금만 이따 해도 오케이. 오케이. 그 미수로 답을 했다고 봐. 둘이 되게 행복해 보여. 너무 좋아요. 자, 우리 빨리 합시다. 서연이는 한마디 하시죠? 음, 그, 말한 것 중에서 약간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보다 약간 어렸을 때 뭔가 그런
일들을 해보고 음, 그러라고 했던 게 뭔가 남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음, 모임도 하고 하면서 뭔가 아직 그 더 크기 전에 뭔가 여러 경험을 쌓아보고 뭔가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너무 이쁘다. 너무 예뻐요. 그래요. 지금 여태까지 우리 아이들보다도 지금 제일 말을 잘한 것 같아. 주로 엄마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치? 아, 그러니까, 자, 인생은 절대 서두르지 않게 대신에 열심히 살게. 선생님이 농장 왔다고 삶을 회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이 1000평 이상 농사를 짓거든. 농사만. 되게 바빠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 만들어낸 게 아니라 고백이 열심히 사는 것은 인간의 목. 그 위에 축복은 하나님의 복. 예?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절대 게으르면 안 돼요. 열심히 살아야 돼. 시간도 없기 때문에. 대신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축복을 이거밖에 안 해줘? 그 말을 하지 않기. 왜? 하나님은 알아서 그러니까 나에 대한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 엔트로피의 총량의 법칙이라는 거 다 아시죠? 우리 아이들과 관련해서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질환 발광의 법칙이라는 거 다 아시죠? 자, 어려서 풀어내든 나이 들어 풀어내든 간에 질환 발광하는 총량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내게 정한 축복의 양은 같다. 그럼 그게 나에게는 20대 검사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70대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황금기에 인생을 선물로 줄 수 있다.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열심히 사는 거. 극한까지 몰아붙이면서 때로네. 아주 우리 반갑습니다. 자, 우리 기쁨내. 주기쁨이죠, 여기는? 저는 롤 모델에 대한 음, 거를 생각해 보지는 않았고 그냥 별로 각자의 그런 게 있는 거니까 음, 필요성을 잘 못 느꼈는데 롤 모델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겠다고 생각했고요. 음, 그리고 책, 요즘에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관심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음. 극한으로 이렇게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혜리 너머를 자극적이었나 봐요. 오케이, 땡큐. 그러니까 세상에 잘난 사람은 자기만 잘났다고 살아요, 나처럼. 근데 나중에 철이 들고 보면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늘에, 그러니까 땅 위에, 해 아래 새로운 것은 없거든요. 내가 좋아하면 이 비슷한 류에 먼저 살아갔던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본받으면서 살아가면은 이 바쁜 인생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뒤늦게. 자, 우리 은영네 잠깐 말씀하시고 우리 승관, 윤건까지 갑시다. 그리고 끝냅시다. 음. 저는 지금, 들리시나요? 네, 네, 잘 저는 들립니다. 지금 책을 사서 한 중간 정도 읽었는데, 네, 네. 네, 박사님 말씀을 직접 들으니까 더 좋았고, 제 아이랑 한번 음, 같이 또 읽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음, 신앙의 그 균형에 대해서 요즘은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책을 좀 아이랑 같이 읽으면서 음. 나눠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신약의 균형에 대한 부분은 제가 편집상에서 되게 많이 잘렸습니다. 그냥 아, 하고 싶은 말을 썼더니 와이프가 저 사람들 충격받는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음,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나중에 불멍할 때 좀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극한 상황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늘 하던 이야기라고 썼는데 제 와이프가 충격을 받고 그냥 다시 쓰라고 그래서 제가 숙제를 다시 음, 했습니다. 거기는 정선된 이야기만 담았지만은 우리 좀 제가 사실 제일 중요하게 연기는 근간이에요. 근간.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열심을 내더라도 그러니까 음. 확증 편향적인 공부만 하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 분야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승건이하고 윤건이 갈까? 승건이 한마디 해봐요. 네, 저는
오늘 인생의 11조에 대해서 네, 생각을 음, 해보는 시간이었고요. 어, 음, 우리가 그 물질적인 그냥 현금으로서 11조를 드릴 때, 어, 음, 그 의미가 이건 우리에게 이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이시니 또 그런 음, 11조를 드린다고 그런 의미를 갖고 드렸었는데 인생의 11조 드릴 때도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 자신을 드릴 음, 때 저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음, 함께 인생 음, 11조를 드린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땅히 드려야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어, 됐고 좀 음, 인사이트가 음. 생긴 것 같아요. 그 우리 11조 친구들 몇 학년? 저 15살 중이 나이입니다. 음, 네. 말 끊어서 미안, 맞아요. 그래서 한번 인생의 11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앞으로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땡큐. 아우, 이쁘네. 다음에 서연이하고 승건이는 서울에 혹시 올라오면 스님이 맛있는 햄버거, 올데이 킹 말고 정품으로, 스님이 약속할 테니까 꼭 그 말을 나한테 해줘요. 스님이 요즘 나이가 들다 보니까 잊어먹어. 그러니까 서연이하고 승건이, 윤건이까지 이제 본받을지 모르겠다. 자, 윤건이 이야기 들어봐요. 자, 음수근하고 윤건. 저는 이 강의 들으면서 그 나를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도구로 상- 도구로 사용받기 위해 성실히 그냥 음, 공부하고 할 음, 일을 하고 또 음, 비전을 찾아야겠다. 그 롤모델 그런 음. 것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윤건이 몇 학년? 5학년이요. 12살. 오이구, 12살이면 6학년? 5학년이요. 아, 그렇구나. 아이고, 이쁘라. 야, 내가 윤건이도 선생님 저 올데이 킹 말고 정품 햄버거로 등록? 이렇게? 선생님이 어디 교회 가나 설교하면은 꼭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내가 봐도 우리 애들 이뻐 죽겠는데 우리 부장집사님, 장로님들 우리 아이들 보면 너무 이쁘지 않나고.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가 학원에서 아이들이 중간이나 기말에 100점을 맞으면 제가 1인 1닭을 시켜줍니다, 선물로. 그것도 노랑통닭이나 BHC 치킨처럼 브랜드 있는 걸로 한 2만 1,500원 나와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내가 우리 주일학교 설교를, 선생님이 주일학교 설교를 자주 해요. 가면은 사람들이 몰라. 내가 어른 설교만 하는 줄 알아. 그러면 이제 꼭 부장 집사님이나 장로님 보고 이 예쁜 아이들 당장 이번 달 안으로 치킨 한 마리씩 사주든지 햄버거 하나씩 사주라고 내가 꼭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혹시 나가면 그런 이야기 꼭 전해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거고 먹을 걸 많이 사줘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저 심선아 사모님 옆에 계신 분이 목사님이시죠? 우리 총평과 함께 자 기도 한번 해주시고 마칠까요? 자, 제 이야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저는 오늘 너무 좋았고요. 제가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역사 과목에 한해서, 어, 선생님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기존의 우리 역사 공부, 학교에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보완 커리큘럼으로서 역사에 대한 책을 제가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과서와 맞물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좀 도움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근현대사부터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이 역사 공부를 좀 기독교적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역사 공부를 할 때 방금 제가 제안한 것처럼 에세이를 쓰든지 작은 소논문을 쓸 때 그건 언제든지 제가 좀 조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같이 혹시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 뭐 이렇게 좀 제가 빈번하게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제 이야기는 오늘까지 여기 하고요.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마디 듣고 또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전체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또 서울에서 뵙죠. 아니면 지방에서. 네. 네, 오늘 원장님과 또 함께 해주신 모든 가정과 자녀들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시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진행될 그 역사 탐방, 그 순간들도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마무리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만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원장님을 통하여서 원장님의 그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시는 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원장님의 이 사역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비전의 자리에 우뚝 서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또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주의 축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실히 일하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들 후회로 채우는 것이 아닌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주님께 정말 소중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차고 넘치며 흘러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땡큐.